새벽 4시 반,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일찌감치 일어나 이부자리를 정돈하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이십니다. 올해 나이 102세.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깔끔하고 정정한 모습이십니다. 할머니 곁에서 며느리가 단장을 돕습니다. 아따 우리 엄니 이쁘네. 시커먼 머리가 많이 나고. 100세가 넘고부턴 다시 검은 머리가 난다더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잡초를 걸러내는 손끝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바지런합니다. 이렇게 못 오시게 해도 하시고 잡으라 한디 그래서 못 오게 어찌 하겠어. 아 요리 묶어줘야 쓰겠다. 젊어서부터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할머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농사일을 할 순 없지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집 안팎의 소일거리들을 손수 해오고 계신답니다. 일하고 돈도 미고 약박히. 이런 때가 좋다고. 이럴 때가 그때가 밥 먹고 그때가 좋지. 방에 앉아서 늙어 뭐. 방 뭐라고요? 일 않고 방에서 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좋냐고. 이럴 때가 좋았다고. 어머니 무슨 말 하시는지 딱 아시네요. 예. 알지 이제 40년째 산디 이제 뭔 말을 조금만 해도 대충 알아들어보여. 이제 100세를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할머니. 할머니의 장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며느리 곁에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일반적인 김치와는 달리 양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를 잡숴야 되는데 매운 것을 안 드시니까 어머니 잡수시게끔 담고 또 애기 아버지도 너무 맵게 담으면 안 먹으니까 덜 곱게 담고 애들은 하얘면 안 먹어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김치를 담습니다. 3가지로. 그야말로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형 김치네요. 엄니 이리 와봐. 김치랑 좀 잡숴보시오. 요리 와보시오. 간을 봐줘야지. 어째 맛있어? 맛있다 해. 쓰기 있어. 맛있다 해봐 할매. 쓰다면서 몰라 주라게. 안 줘. 쓰다 그게 안 줘. 맛있다 해야지 주제. 이거 맛있다 해. 그래. 안 맛있으면 안 줘. 두 사람의 모습이 고부간이 아닌 마치 친구나 자매같이 정겨워 보입니다. 안 맛있어. 아따 맛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할머니 써요? 쓰고 맛있어. 쓰고 그래 말 그래. 달고 맛있다 해야지. 쓰고 만나다 소리나 또 처음 들어봤네. 부지런한 하나. 또 주라네. 뭐 참. 며느리 요리 잘해요? 할머니 먹는 게 자주 먹어야 돼. 못 먹으면 나한테 두드려 맞으라고. 옛날에 어머니가 일을 워낙 잘한 게 웬만큼 한 사람 봐봐야 눈에 차도 안 온다고.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랬겠어. 어머니 눈에 들어? 눈에 찰맞고 일해 어쩌? 지금은? 이제 밥 뺏기 그런 게 하다. 자도 돼. 아까도 보던 게. 잘해주고. 내가 밥을 어떻게 했는가. 다 해서 충격받나지. 함께한 40년의 세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날 오라고 그날만 오라고. 이제 아까도 주지 마. 먹지 말라. 그날 오후 또요 풀 좀 봐라. 집 근처 농장으로 나선 부부. 다 뽑았는데. 8년 전 회사를 퇴직하고 감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할머니에 비하면 아직 초보 농사꾼들이죠. 농사는 무엇을 심어야 나요. 근데 풀은 안 심어도 이렇게 잘 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 크면 무엇이든지 좋겠다고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농사 지으시기 힘드시겠어요? 아유, 옛날에 어머니는 약 한 3,000평, 단마지기 정도 농사를 지으셨는데, 뭐, 이제야 뭐, 한 1,000평 정도 간농사 짓는데 훨씬 더 어머니한테 비하면 편하죠. 지금은 기계로 못 심고 풀약도 있고 다 해보니까 이 일이 3분의 1도 안 되지. 옛날에다 비교하면. 그게 그 시절에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울 때면 할머니는 더 분주해지십니다. 시어머니 걱정에 주방일은 얼씬도 못하게 하는 며느리 때문이랍니다. 그거 보이더니 이렇게 며느리가 봐줘야 돼. 하라고 허가 손대기 허가 또 이시면 못하기요. 못하기는 안 해. 없을 때는 다 해야 돼. 잠시 후 농장일을 마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왔어. 문 밖의 소리에 할머니 손이 더 바빠집니다. 뭐 드셨어? 뭐 하고 있었어? 며느리 몰래 집안일을 거두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밥 차려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시오.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지금껏 끼니 챙기는 일은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는 며느리. 특히 누룽지는 할머니의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메뉴입니다. 어머니가 이가 없으니까 이 된 밥은 소화를 못 시키니까 물을 말아야 되니까 누룽지를 해서 드려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매번 두 종류의 밥을 짓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도 할머니가 좋아하는 걸 해드리고 싶은 게 며느리 마음인가 봅니다. 할머니 밥상에 올릴 모든 반찬들을 작게 잘라놓는 것도 며느리의 몫입니다. 이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해드려야 잡수시죠. 집어잡수기가 좋지. 소화도 잘 되고.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상차림이지만 며느리의 배려가 양념처럼 배어 있습니다. 할머니 밥상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데요. 마늘 넣고. 바로 새우젓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어째서 새우젓을 갑자기 새우젓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장에 가면 새우젓 사오니라 해고 왜 새우젓을 저렇게 잘 잡술까. 반찬 하나까지도 일일이 신경 쓰고 챙기는 일이 중년을 훌쩍 넘긴 며느리에게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제일 좋아하신 게 내가. 하지만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사신 할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살아생전 편히 모시는 것뿐이라는 게 부부의 마음입니다. 살이 써야 돼요. 예? 지금 요 어머니 요 팔은 어떤가요? 요 팔은 지금도 아프요? 아픈 게 저녁에 뭐 저번 일어난다는 게 예. 나를 주물러서 앉았어.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식사 풍경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냥 명태 한번 내려봐요. 어시오 명태. 명태랑 잡숴봐. 골고루 먹어야 돼 어머니는. 요거는 명태야. 그만이. 아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챙겨드리면서도 균형 있는 식사를 유도하는 부부의 배려. 할머니의 장수 비결입니다. 할머니 커피나 젖으시오. 가만있어. 아직 수저 져가지고. 한판 더 어찌 맛있지라. 향이 좋아. 커피도 드세요?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는. 커피를 제일 좋아하셔. 왜요? 밥 먹고 아침에 한 잔, 점심 때 한 잔. 그만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 죽어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커피나 가지고 와서 산소에 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뜨거워야지. 보기에도 장수 비결은 아닌 듯한데요. 그럼에도 늘 할머니의 커피를 챙긴다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좋아하신 일 안 드리고 우리만 먹으면 마음 편하겠어. 그러니까 먼저 드려야지. 그러니까 좋아하신 것은 돌아가시는까지 나는 드리려고 생각해. 꼭 아들이야. 100세를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할머니가 있어 며느리는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답니다. 살짝이 가라앉으면 흔드는 오래 살고 그것을 떠나서 건강한 것은 돈 받을 때는 진짜. 우리 아직도 건강. 아직은 우리 집은 크게 뭐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아직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여기 사는데 힘이 되고 행복한 것 같아. 그런 것이 마음고생이 없은 게. 다음 날 우미 안녕. 누군가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부부의 아들이자 할머니의 손자인데요. 왕복 2시간 남짓의 거리를 매주 오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인사해. 우진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할머니 오늘 이쁜 옷 입으셨네. 잘 지냈어요? 네. 할머니 얼굴이 또 깨끗해지셨네. 내 깨끗한 죽었대. 여기 언니 얼마나 좋은데 옷 입으시라고 하면 안 입으신다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사다 드리도 입으시려고 안 하고 입으시라면 안 입은다고 탁 넣어버려. 나 미치겠다. 아껴서 또 내년 여름에 입으시려고. 잠시 후 주방에 들어온 손자. 다짜고짜 냉장고부터 열더니 이내 주방 구석구석을 열어보고 꼼꼼히 살핍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방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하리 아빠 신발만 신고. 주방에서 나온 손자가 이번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30분 후 외출해서 돌아온 손자가 간식거리들을 주방 서랍과 냉장고 안에 일일이 채워놓는데요. 뭐를 드시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보시고서 할머니 그 간식 같은 것들, 단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사드리는데 빨리 탁구 사와. 그래도 할머니 많이 좋아하시니까 많이 드시라고 사왔어요. 자꾸 사다 주면 미안해 못 사. 때가 때 돈 까먹지. 시작장만 그런 게 아니야. 난 타오지 마. 할머니를 향한 손자의 사랑이 유별난 데는 어린 시절 잊지 못할 기억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희 이제 3남매인데 공부하라고 이제 인근에 이제 강주로 공부하라고 이제 갔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희하고 한 2-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때 집에서 그냥 저희들 뒷바라지만 하고 거기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가 참 사춘기 때여가지고 할머니한테 속도 많이 썩였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강주에서 생활. 우리들이랑 강주에서 성현이, 광현이, 혜정이 세이 대놈 듣고 밥 해주고 안 그랬어. 그때 예. 서이 먹으려고 털어 먹어. 한 그릇에서 털어 뜯어 먹으려고 털어 뜯어 먹으려고. 아직도 기억나 할머니? 그때는 차도 잘 없어. 멀리도 못 가시고 25년 전인가 할머니가 그때는 펄펄 날아다니시지. 80이었는데 80이었는데 날아다니셨어? 건강하신 게 감나무에 다 올라가고 별일 다 했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린 손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두 아이의 든든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속엔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겠죠. 할머니 또 올게요. 갔다
그 사랑을 이제는 손자가 할머니께 전하고 있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인 오후. 동네 미용실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할머니 머리 단장은 며느리가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콧물이 많이 났어요. 시커매. 이제 더 젊어지실란가 봐요. 100세가 넘어가신 게 해출하실라가 더 젊어졌어. 시원하네. 가서 머리 더 깎으면 딱딱 깎으면 시원해. 게다가 며느리가 깎아주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깎아주는 거 어때요? 미용실보다 나아요? 어때요? 때가 미용실에 깎은 게 보다 5,000원짜리 받아보면 복잡히 깎아. 그러고는 이제 안 가버려. 할머니가 기술을 몰라. 내가 더 이쁘게 잘라준디. 그러고 이제 이쁘게 됐어. 됐어. 긴 세월 함께하다 보니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할머니의 뜻을 안다는 며느리. 예쁜가 보시오. 이쁘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며느리가 있어 지금껏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